네, welcome everyone.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또 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시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예요. 읽어보시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는 근데 그냥 그 사람만 보죠. 2024년 4월 29일 뭐 3시에 만난 그 사람. 웃고 있는 그 사람. 근데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사실은 함께 오죠. 잘 안 봐요. 안 보여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과거와 현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이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나의 미래가 함께 오는 거잖아요. 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웃고 있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라도 낸다면 필경 그 사람에게는 현대가 될 것이다. 네, 많은 그 관계들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29살의 남자, 뭐 몇 살의 여자, 그것만 보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담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린 시절을 들어봅시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이런 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얼굴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있다. 그쵸?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그 첫인상과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도 내가 껴안아야 한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쪽으로, 우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할 때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학생이 입학해서 만나면 저랑 그 시간에 만나는 거죠. 이미 커 있는, 성인이 되어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이게 다가 아닐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이 사람의 과거와, 그, 현재가 있겠죠. 이 시간 전까지. 그런 것을 자꾸, 새겨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을, 그 학생을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기억을 다 하거든요. 저 학생은 외동아들, 뭐 다 기억하면 나중에 놀래요. 어떻게 그 다 기억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 학생을 보는 순간에 그 상담을 했을 때의 그 장소하고 시간, 그 분위기, 그 학생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관계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바람을 흉내라도 내야겠죠. 어떻게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어떻게 말해야 좋지? 이런 데 많잖아요. 흉내라도 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시가 생각난 게 제가 그 단어 놀이를 하잖아요. 단어를 넓게 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하나 볼 때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하나의 뜻밖에 못 봐요. 그쵸?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표현들.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그 단어에게는 그 단어의 하나의 뜻만을 외웠기 때문에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사용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단어도 그 중에 한 단어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릴리프예요, 릴리프. 안심이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덜어준다는 뜻이 있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죠. 릴리프라는 건. 안 좋은 상황을 덜어준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각 문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안전하다는 소식이 굉장히 안심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굉장히 안심이 되었다. great relief. 그 다음에가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no relief, 안심이 보이지 않았다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말씀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평생 뭐 좋은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죠. insight라는 게 보였다는 거니까. 이런 거 어땠어요? There's no relief in sight. 이렇게요. 없을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외우지 않았다면 there's nothing 뭐 good 이런 거죠. 그다음에 to my relief she didn't notice. 그러니까 뭔가 뒤에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눈치를 못 챘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말이죠. 잘못된 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눈치를 챘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걸 못 쓰잖아요. She noticed. 이런 것도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전을 찾아보면서 예문을 읽는 게 참 재밌어요. 예문 한 문장에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그럼 뭐예요? 알아차렸으니까.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런 거 씁니다. unfortunate. 음, relief to her, realize. 이런 상황에 여러분도 많이 있어 보셨죠?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녀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뭐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가벼워졌다 이런 말도 써요. 마음이 가벼워졌다 영어로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릴리프를 표현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릴리프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자기가 걱정했는데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뭐 만족한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만족한다고 표현한 것도 있고 조사 결과에 마음이 놓였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에비던트를 쓰면 어떡해요? 웃었는데 웃음이 에비던트 릴리프의 웃음이에요. 어떤 웃음이어야 돼요? 분명한 안심을 가진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마음이 그런 거죠. 심리적인 거잖아요, 다. 그죠? 마음이 놓이는데 어떻게 놓일까요? 에비던트니까 마음이 푹 이거죠. 푹 놓인 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이분은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게 릴리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자신에게 위로가 된 거죠. He believes니까 그의 믿음이잖아요. 음,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 자신을 오히려 돕는 거다.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남들을 도와주는 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는 릴리프죠. 뭔가 덜어주는 거, 안 좋은 상황을 덜어서 좋게 하는 거. 이분은 또 어떤 분인지 봐봐요. 제가 지문 하나마다 다 스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술 마시는 데서
위로를 받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데서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데서 받고, 다 달라요. 술 마시는 걸로 볼까요? 위로를 받는 게 sought relief. 그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서 느꼈던 그들의 안심이 palpable, 눈에 보였다. 그러니까 분명했다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안심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분명히 어, 뭔가 안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소식이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안 좋은 소식이 아니고 뭔가 마음이 놓이는 좋은 그런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에 그쵸?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뭐 풍요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안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쵸? 그래서 것이 분명했다를 눈에 보였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 눈에 보였다. 눈에 보였다가 can se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palpable이에요. palpable. 이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선 진통제예요. 그냥 이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고 이거는 그 고통을 다 없애주는 거. 완전히 없애주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까요? 이 주사를 맞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그늘에 있는 탁자들이 다 사람이 꽉 찼네요. 어떤 사람이에요? 히트. 그러니까 더운 거죠. 더운 데서부터 릴리프 하니까 뭘 하는 거죠? 더위를 뭐 하는 사람이죠? 더위를 피하려는 그죠? 물론 어보이드 가능한데 릴리프라는 걸 의외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릴리프란 뭔가 안심한다만 쓰이는데 정말 의외로 많이 써요. 밑에도 보시면은 마사지를 받으면 긴장이 약간 풀어진다 이거잖아요. 응?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덜어지는 거, bring relief.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해 줬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커뮤를 통근자들이죠. 커뮤얼즈한테 큰 안심이 될 거다. 이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그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큰 안심이 되는 게 뭐예요, 의미가. 그동안에는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죠. 릴리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추가로 개통을 해주면 개통하다를 해놓고 개통되면 통근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편리해질 거다 이거죠. 편리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맞죠? 그러니까 편리하면 convenient만 생각나지만 영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relief 꼭 기억하시고 그 전에 교통체증에서 relieve 되는 거죠. relieve them of traffic jams 이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기본적인 게 불편한 것을 덜어줌 이 의미였어요. 그죠? 그래서 안심이 됐고 K매즈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there was no relief.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아. 쓸 수 없죠, 절대로. 기억해야죠. 아, 릴리프, 노 릴리프, 노 릴리프. 그다음에 다양스럽게도 unfortunate, 아니, 이럴 때는 여기는 to my great relief 하면 다행스럽게 놓으면 unfortunate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야? 잘못된 걸 알아차렸어요. 불행하게도는 아니죠. 뭐 안타깝게도 그죠? 그런 말을 쓰면 되겠죠? 음, 공교롭게도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위로가 되었다. 음, 이 문제를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it was a relief.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도 기억했다. unfortunate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기대가 뭐예요? 아, 몰랐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는 알아버렸으니까 요거를 unfortunately로 쓸 수 있을까요? 거기서 통번역의 재미가 시작되죠. 다음에 만족한다, express relief, 마음이 놓였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이 푹 놓인 듯한 미소를 지은 것, 푹이 evident. 그다음에 위로가 된다, 남을 도와주는 게 또는 치유 효과가 있다. Relief only comes from helping others with suffering. 그죠? 그다음에 술 마시는 거 위로를 받는 게 sick, thought, relief in 이거죠. 뭐뭐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 뒤는 다 달라질 수가 있죠. 눈에 보였다. 이게 뭐라고요? 눈에 보였다가 palpable. 편안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다음에 temporary conflict. 뭘 피하려는 거. relief from rain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풀어준다. bring some relief from 이것도. seek는 뭘 하려는 거고, 그쵸? bring은 뭘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 편리할 거다. relief를 쓴다는 거. 네, 오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부터 시작해서 사람도 그 사람의 현재 나와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또 헤아려 보려는 흉내라도 내보려는 그런 마음 필요하듯이 또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 단어 뜻이 아니라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지문과 같이 가져오는 그 의미, 지문의 문맥의 의미를 더한 그런 릴리프 여러 가지 표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